귀양지에서 또다시 고구이 마수가 시작되다. 16-2.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옥사쟁이가 다 우리들 손에 달려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 놈을 없애버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똑똑이 들었다고 합니다. 옥사쟁이의 말이 끝나자 그 관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수교와 옥사쟁이에게 묵직해 보이는 금은 한 덩이를 준 다음 또 한동안 술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자들이 뭘 하는 놈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미심쩍게 생각되는 건 혹시 저놈들이 나리께 무슨 해가 미칠 모략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지요. 그자들 용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할 수 있겠나? 한 사람은 키가 작고 얼굴이 하얗고 수염이 거의 없었는데 나이는 대략 30남짓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자를 따라온 사람도 키는 작았고 얼굴빛은 검었습니다. 말을 듣고나 임충이 흠칫 놀라며 그놈이 바로 유쿠우란 놈인데 그 도적 같은 놈이 여기까지 쫓아와 나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나면 육장을 내버리겠다고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뭐 그놈들이 어떤 짓을 하려고 해도 임충 나리께서 조심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길 밥 먹을 땐 목매지 않게 하고 길을 걸을 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충은 이소희의 주점을 나와 곧바로 거리에 나가 비수를 사서 품속에 감추고 앞뒤 꼴먹 할 것 없이 샅샅이 뒤지고 다니자 이소희 부부는 손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사했고 임충은 다음날도 일찍 일어나 비수를 품은 채 창주성의 온갖 곳을 구석구석 실골목까지 찾아 돌아다니며 그들을 찾아 나섰지만 종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용서 안에서도 별다른 조짐이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임충은 그 길로 이소인의 집으로 찾아가 어제와 오늘 모두 별일이 없었다고 말하자 이소희가 대답합니다. 임충 나으리, 제발 무사하시기만 바라고 있는데 나리께서 조심만 하시면 별일은 없겠지요. 이소희 집에서 나와 천왕당으로 돌아온 임충은 다음 날부터 계속 4, 5일 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며 육후 일당을 찾았지만 아무런 종적도 찾을 수 없었기에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엿새가 지난 후 수교가 갑자기 임충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네가 이곳에 온 지도 꽤 오래되었고 또 시대관인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너를 벌써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자리로 올려주어야 했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 동문 밖에서 시보리쯤 가면 큰 군용 마초장이 있는데 매달 마초를 바치는 사람들한테서 상례로 돈량도 조금씩 생기는 곳인데 지금까지는 늙은 죄수가 지키고 있었다. 지금 내가 너의 직위를 올려서 그리로 보낼 것이니 그 늙은 죄수는 천왕당으로 보내고 거기 가서 용돈이나 조금씩 얻어 쓰도록 하고 지금 당장 옥사쟁이와 같이 가서 바꾸도록 해라. 임충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후 물러나오는 길로 이소희 집으로 가서 그들 부부에게 조금 전 수교가 자기에게 한 말을 말해주고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봅니다. 물론 그곳이 천왕당을 지키고 있는 것보다야 훨씬 낫습지요. 거기는 매달 마초를 바칠 때마다 당연히 생기는 돈도 있어서 전에는 어지간히 돈을 쓰지 않으면 가기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좋은 자리로 영전시켜주니 도대체 그 심보를 알 수 없단 말일세. 하여간 나리께서는 너무 의심치는 마십시오. 일단 무사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섭섭한 것은 저희들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틈을 보아 제가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임충에게 술을 몇 잔 대접합니다. 이서희와 헤어져 천왕당으로 돌아온 임충은 보찜을 챙긴 다음 비수를 몸에 품고 술병이 달린 창을 챙긴 다음 옥사쟁이와 함께 수교에게 하직 인사를 한 후 곧 마초장으로 떠났습니다. 임충이 마초장으로 떠날 때는 마침 엄동설한이었기에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첩첩이 덮여 있고 sak풍이 일면서 눈꽃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곧 한방눈으로 바뀌어 쏟아졌습니다. 마초장으로 가는 도중에는 주막이 전혀 없어 임충과 옥사쟁이는 술 한잔 사먹지 못했고 겨우 마초장 앞에 도착하여 둘러보니 황토담이 둘러져 있으며 앞에 두 짝으로 된 문이 있습니다. 대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7, 8칸이 초막 창고가 있는데 주위에는 마초더미가 쌓여져 있고 한복판에 두 채의 초막이 있으며 들어가 보니 늙은 죄수가 혼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옥사쟁이는 그 늙은 죄수에게 수교께서 임충을 이것으로 보내면서 너는 천왕당으로 가서 그것을 지키라고 했으니 자리를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죄수가 열쇠를 들고 임충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마초더미를 가리키며 창고들은 모두 관보의 봉인지가 붙어있고 마초더미도 모두 다 수요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늙은 죄수는 모든 물자들을 일일이 계산하여 맡긴 다음 임충과 초막으로 들어와 행장을 꾸리며 자기가 쓴 화로와 솥, 그릇 등을 다 빌려줄 테니 그냥 쓰라고 했습니다.
임충도 천왕당에 자기가 사용하던 그릇 등을 그대로 두고 왔으니 그걸 이 물건들 대신 그냥 사용하라고 했고, 임충의 말을 듣고 그 늙은 죄수가 벽에 걸린 호로병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혹시 술 생각이 나면 이곳 마초장을 나가서 동쪽으로 난 큰 길로 2, 3리쯤 가면 술 파는 가게가 있는 거리가 나오니 그 호로병에 담아와 마시게. 분주의 행장을 다 챙긴 늙은 죄수는 옥사쟁이와 함께 임충이 있었던 천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옥사쟁이와 늙은 죄수가 돌아가자 임충은 보증과 이부자리 등을 침상에 올려놓고 우선 초막 근처에 있는 숯더미에서 숯 몇 덩이를 가져와 화덕에 넣고 불부터 피웠습니다. 불을 지펴놓고 머리를 들어 방안을 살펴보니 벽들은 거의 다 허물어지다시피 했고 거기다 세찬 삭풍이 불어치자 초막 전체가 흔들거립니다. 대체 이런 초막에서 무슨 수로 겨울을 날 수 있겠나? 할 수 없이 날이 개면 성안에 가서 미장이를 불러 수리를 시켜야겠네. 임충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한동안 화로 옆에 앉아 불을 쬐었지만 벽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몸은 더욱 얼어들기만 하자 그 늙은 죄수가 알려준 술 파는 가게가 떠올랐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 화롯불도 소용이 없으니 우선 그 술 파는 가게에 가서 술을 받아다가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한 임충은 창대에 그가 놓고 간 호로병을 달아맨 뒤 병거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초막을 나오기 전 우선 화롯불을 재로 덮어 끈 다음 열쇠를 들고 초막을 닫은 다음 대문 밖으로 나와 또 마초장 문을 닫고 자물통을 채운 다음 열쇠를 잘 건사하고 동쪽 큰 길로 향합니다. 마초장을 나온 임충은 보찜에서 챙겨나온 은부스러기를 주머니에 넣고 부서진 구름이나 흩어진 옷가루 같이 깨끗해 보이는 눈을 밟으며 바람을 등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눈은 점점 많이 쏟아져 내렸고 초막을 나와 발리 남짓 걸으니 길가에 산신당이 보이자 임충이 신령님 치성을 올릴 것이니 은총을 빕니다 라고 머리를 숙여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한동안 걸어가다 보니 많은 집들이 눈에 들어왔고 임충은 걸음을 멈추고 두루 살펴보니 울타리에 용수를 내건 집이 보이자 그리로 찾아 들어갑니다. 손님은 어디서 오십니까? 하고 주인장이 묻자 임충은 창대 끝에 매단 호로병을 가리키며 이것을 알아보겠나 하고 묻자 주인장이 호로병을 자세히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마초장에 있던 늙은 죄수가 가지고 다니던 것이 아니오? 그래, 그걸세. 임충이 주인장의 말이 맞다고 하자 그는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마초장을 맡아보시는 분이라면 거기에 앉으십시오. 날씨도 추운데 이건 내가 한 잔 낼 테니 우선 몇 잔 하시오. 주점의 주인장은 자기가 한 잔 낸다고 말한 다음 삶은 소고기 한 접시와 대운술 한 병을 식탁에 올려 임충을 대접합니다. 임충은 주인장이 한턱 낸 고기와 술을 다 먹고 마신 다음 소고기도 더 사고 술도 더 주문해 먹은 후 호로병에 술을 채우고 소고기도 몇 덩이 더 산 다음 은부스러기로 값을 치렀습니다. 술 채운 호로병을 창끝에 매달고 포장한 소고기를 품속에 넣고 고맙다고 인사한 다음 살인문을 나서 돌아왔고 날이 저물면서 눈은 점점 더 많이 쏟아집니다. 풍년을 약속한다는 한방 눈을 밟으며 마초장 대문 앞으로 달려온 임충은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자신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놀랍니다. 원래 천리란 소소명명해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돕는 법이니 퍼붓는 눈이 임충을 구한 꼴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소명명은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명백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임충이 술을 사러 간 사이 두 채의 초막은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이걸 어찌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 임충은 창과 호로병을 눈 위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화롯불에서 불이 마초에 옮겨 붙어 불이나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너진 벽을 헤치고 몸을 반쯤 들이밀어 손으로 더듬거려 보니 화롯불은 눈이 녹아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임충은 다시 침상 쪽을 더듬어서 겨우 솜니불을 끌어내고 몸을 빼서 나왔을 때 날은 이미 저물었고 밥 지을 곳도 없어져 어떨까 생각하다 근처 산신당에서 밤을 보내고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작정한 임충은 이불을 둘둘 말아 들러매고 호로병을 매단 창을 들고 대문을 닫아 잠근 후 산신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금박을 올린 산신의 소상이 있었는데 그 한편에는 판관 모양의 소상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귀졸의 소상이 있었으며 한쪽에는 종이 무더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산신당 주위에는 이웃집도 없었으며 당지기도 없었고 임충은 창과 호로병을 종이 무더기 위에 놓고 이불을 펴놓은 다음 번거지를 벗어 몸에 붙은 눈을 털었습니다. 몸에 붙은 눈을 털어내고 걸쳤던 겉옷을 벗고 나니 반은 젖어 있어 번거지와 함께 전물상 위에 올려놓고 아랫도리를 이불로 가리고 앉았습니다.
화롯불 앞에 앉아 품속에 넣어두었던 소고기를 안주 삼아 포로병 속의 차가워진 술을 천천히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무엇이 툭탁툭탁 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또다시 뻗치기 시작하는 고태의 마수와 거기에 휘말리는 임충의 스토리를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청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